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오늘 저는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는 20일은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69년 7월 20일 미 항공우주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알드린이 달을 밟으면서 세계 우주 탐사 역사를 바꾸게 됐는데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는 일생에 딱 한 번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폴로 11호를 싣고 지구를 출발했던 세턴 5B 로켓의 실제 크기의 모습을 이미지 투영 프로젝터로 재현했고요. 19일과 20일에는 아폴로 50 달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아폴로 11호의 발사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화려한 레이저 쇼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도 이 달 착륙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미 우주항공사들이 달에서 채취한 무게 7.18g의 월석을 전시하기 위해 1976년 우주의 창이라고 불리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별히 제작됐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성공을 위해 미 전역에서 40만여 명의 기술자 또 과학자들이 참여했다고 하죠. 네, 우주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번 주에 워싱턴 DC에 방문하셔서 이 꿈과 상상을 현실로 이뤄낸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 역사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이달 초 일본이 단행한 한국 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세 가지 화학 제품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규제를 받는 제품은 스마트폰의 반도체와 평면 스크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요 제품입니다. 일본의 이번 규제는 작년 말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생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번 판결이 안보상의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초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경제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들 간 불화에는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일 간의 정치, 경제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인 데이비드 스틸웰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은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오는 23일과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라크 쿠르드족 자치지역 수도 이르빌의 한 식당에서 3명의 터키 외교관이 총격 피살돼 이번 주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터키 외교관을 겨냥한 것으로 무장 괴한 1명이 식당으로 들어가 총을 쏜 뒤 식당 밖에 있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총격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보복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아직 이번 사건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날 터키가 이라크 북부에 가한 공습으로 쿠르드 노동자당 PKK 요원 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PKK는 미국과 터키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래 기술과 인공지능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개발을 발표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로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지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뉴럴링크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뉴럴링크는 뇌에 칩을 이식한 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의사소통과 대량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현재 동물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숭이에 칩을 심는 실험에 성공했으며 그 원숭이가 자신의 두뇌에 이식된 칩을 이용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뇌질환 등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이 기술이 적용돼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천재 수학자이자 인공지능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이 영국 지폐 50파운드 뒷면 초상 인물로 선정됐다고 영국 중앙은행이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앨런 튜링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 아모를 해독해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컴퓨터 개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앨런 튜링의 유산들이 오늘날 과학 분야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초상인물 선정에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열띤 선거전에 돌입해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24명의 후보들은 오는 7월 30일과 31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제2차 TV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과 27일 20명의 후보가 참가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첫 TV 토론회 이후 연륜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첫 TV 토론회에서 선전하며 돌풍의 주역으로 떠오른 유일한 흑인 여성 후보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민주당 내 진보 정치의 리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초반 지지율 선두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을 비판하면서 자신만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 등 소수민족 출신 민주당 여성 의원 4명에 대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16일 미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는데 향후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전은 더욱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해시태그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주제는 해시태그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We need a president who works for all Americans. We got to fight back against the corruption. We got to rewrite just a couple of the basic rules in how our economy works. And we got to protect our democracy. We are here because the American dream and our American democracy are under attack and on the line like never before. If we stand together, brothers and sisters, the future of this country is extraordinary, and there is nothing we will not be able to accomplish.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대권 탈환을 노리며 무려 20여 명이 넘는 후보가 난립한 민주당. 지난 6월 26일 열린 1차 TV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날 말에 열리는 2차 TV 토론회까지 저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를 자신하며 대통령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밤 민주당의 첫 2020 대선 TV 토론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하나 올립니다. 단 한 단어, 지루하다였죠. 대선을 향한 첫 관문으로 불리는 민주당 TV 토론회는 6월 26일과 27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와는 달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1,810만 명이 시청해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수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제2의 오바마 코리 부커 상원의원을 비롯해 젊은 피로 주목받은 베토 오러크 전 하원의원과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10명이 참여해 열띤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토론과 화제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워런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 도입과 학자금 빚 탕감, 포용적 이민정책과 부유층 세금 인상 등 진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미국으로 이끌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Well, healthcare is a basic human right, and I will fight for basic human rights. 토론 둘째 날은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도전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유일한 흑인 여성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 지지율 선두권을 형성한 후보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토론회 내내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맞수임을 부각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put us in a horrible situation. We do have enormous income inequality. And I would be going about eliminating Donald Trump's tax cuts for the wealthy.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전국민 의료보험, 일명 오바마 케어 후퇴, 또 보호무역주의를 놓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People who have health care under Medicare for All will have no premiums, no deductibles, no co-payments, no out-of-pocket expenses. Yes, they will pay more in taxes, but less in health care for what they get. 그런 가운데 바이든 선두주자를 집중 공격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활약이 주목을 받으면서 첫 토론에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흑인 후보인 해리스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1970년대 흑백 인종 통합 교육을 반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하면서 단숨에 1차 TV 토론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I also believe, and it's personal, and I was actually it was hurtful to hear you talk about the reputations of two United States senators who built their reputations and career on the segregation of race in this country. And it was not only that, but you also worked with them to oppose busing. And, you know, there was a little girl in California who was part of the second class to integrate her public schools. And she was bused to school every day. And that little girl was me. 자, 2020년 대선 민주당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모두 24명, 그 배경 또한 다양합니다. 여성,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성소수자 등 30대 젊은 피부터 70대 연륜을 자랑하는 후보까지 연령대 폭도 넓죠. 후보들의 정치 기반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인디애나, 미네소타, 텍사스 등 공화당세가 강한 중남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각양각색 다양한 이력을 지닌 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후보자들의 열띤 각축전이 1차 토론회에서 펼쳐졌는데, 자, 이들 가운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상위 4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고,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73년부터 2009년까지 40년 가까이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한 데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까지 역임하면서 높은 인지도와 안정감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서비스인 오바마 케어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오바마 행정부를 계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계 흑인 노년층과 온건 혹은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올해 만 76세로 고령이라는 점과 출마 선언 이후 불거진 여성 신체 접촉 스캔들, 또 중산층을 자초했지만 부통령 퇴임 이후 출판과 강연료로만 1,500만 달러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악재가 겹치면서 더 이상 압도적인 1위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차 토론 직후 가장 큰 화제를 모은 후보는 단연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해리스 후보는 전국을 찌르는 화법으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바이든 후보를 몰아붙이면서 단번에 유력 후보들을 위협하는 대선 후보로 급상승했죠.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의원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유일한 여성 흑인 후보이기도 합니다. 초선 상원 의원이긴 하지만 2018년 4월 페이스북 개인정보 문제 청문회, 같은 해 5월 불법 이민자 관련 국토안보부 청문회에서 활약하며 워싱턴 정가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자, 1차 토론 전 지지율은 10%가 채 안 됐지만 가장 최근에 실시된 NBC 월스트리트 여론조사에서는 13%로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입니다. 워런 의원은 역시 1차 토론을 무난하게 마치며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지낸 워런 의원은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을 거치면서 월스트리트의 독점 기업과 싸워왔고, IT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고 소기업들의 창업을 막으며 불공평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니 샌더스 후보입니다. 1991년 버몬트주 상원 의원을 시작으로 의정 활동 기간 대부분을 무소속으로 활동해온 샌더스 후보는 미국 진보 정치의 기수로 불릴 정도로 유럽식 사회 민주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1993년에 이미 단일 건강보험 체제 도입을 주장했고, 2003년에는 불평등 심화와 일자리 감소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또 월가에서 세금을 걷어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This proposal will make it possible
for every person in America to get all of the education they need, regardless of their financial status. The American people bailed out Wall Street. Now it is time for Wall Street to come to the aid of the middle class of this country. 반면 바이든 후보와 마찬가지로 70세가 넘는 고령이라는 점과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지적됐던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약점으로 꼽힙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위 4명 후보 모두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해 여론조사에서 줄곧 당선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지만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을 보였던 만큼 이 숨어있는 지지자,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는 샤이 보터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또 아직 경선 초반인 만큼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의 60% 정도가 후보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처럼 향후 얼마든지 반전의 주인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Certainly, I think makes a number of the top-tier candidates feel like the undisputed frontrunner is vulnerable. I mean, I think that there's a sense that, hey, we smell blood in the water, right? 최근 공개된 MBC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를 보면 대대적인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워런과 샌더스, 바이든, 해리스 순으로 지지했고 안정감을 더 높이 사는 유권자들은 바이든, 해리스, 샌더스 순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2020 대선 레이스, 여러분께서는 어느 후보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각 지역의 역사와 음식, 사회의 다양성을 함께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푸드앤컬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관우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관우 프로듀서, 오늘은 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30년간 이 가게를 운영하는 분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보통 가업을 잇는다면 대기업이나 큰 가게, 유명한 식당 등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버지의 일터와 삶에서 발견한 열정으로 30년간의 외길을 걸어온 구두수선장인 라모스 씨가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 이 가업을 잇는 분들을 만나보기가 참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0년 동안 이 가업을 잇는 분들은 그 보통 열정으로는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 가업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기 직업이 아닌 걸 감안한다면 라모스 씨의 가업에 대한 자긍심과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 구두 수선장인 라모스 씨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면서 저희 글로벌 리포트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The original location was about 4 blocks from here. My father started this business in 1954. I worked for my dad from approximately 79 to 1989. My dad passed away in 89. I was left with the business. I decided to take it on. When he passed away, after working for him for like 10 years, I knew probably 80% of the business. It's already an established business with a large clientele, and that's a big advantage. Hi, my name is Nelson Ramos. I am the proprietor of Corrective Shoe Repair, a family-owned business since 1954. A few customers that have been customers of ours for over 40, 45, 50 years. So they knew my father, so they're able to have conversations with me about him and things like that. My father migrated here from Puerto Rico in around 1949, served in the Army here in the United States, Korean War. He was ended up stationed here after being stationed in Osaka and Yokohama in Japan, Seattle, Washington. Finally ended up in this area. 30 years later, here we are, very successful, growing business. Has a short left leg, 5/8 of an inch. So what I do is I put the knife through here and I slice all this away, this bottom layer. We put a lightweight material, 5/8 of an inch, and we make it curved so that it can roll. And then we take the same sole we cut away and put it right back on top, and it looks original. We also have a lot of work that we do for podiatrists.
We modify shoes for customers with leg limb discrepancies, short legs. We've done some that were 6 inches. It helps their hip because it's been tilted. This balances all that, the lower back and other areas. And folks, people that need this kind of work are forever grateful. And that might be the most pleasing part of this business for me, because when we're doing this for customers, it's not a luxury, it's a need. I have 2 sons, one 20 and the other 18. Both are in university. They're both studying independently their own interests. I've never pushed them to enter into this career, nor did my father. He gave me the liberty to make that decision myself, so I'm doing the same for my 2 sons. But they're well aware of the business that I have and the advantages and the hard work. When I'm in a position and I cross the road of making the decision to whether I should continue forward with the business or not, I would probably lean towards even then to continue from the passion and the desire of continuing it and not ending it due to the fact that my father started it.